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입니다. 오늘은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내용들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알게 된 거는 당시에 공무원 시절에 한동안 TV를 안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아마 이쯤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몰랐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100회 특집인가요? 이런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TV에서 선전을 할 때 그것을 보고서 이제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대표 특집으로 나온 부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죠. 예, 그때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광주자를 빼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자는 빠진 상태에서 이제 5.18 이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 그 5명이 실종되었다가 이제 그 수십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그 백골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죠.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범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춘재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황산 테러 사건도 아마 그 즈음인 것 같은데 그게 그 특집 분류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은 보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많은 그 실종 사건, 의문사 사건, 뭐 이제 살인 사건 이런 거를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이제 그 김은중의라고 있습니다. 김은중의. 그 당시에는 아마 정식으로 중의였는지 아니면 사망 후에 중의로 추사가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휴전선에 있는 GP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김은중의가 이제 그 GP 안에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이제 헌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싹 청소가 다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철모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했고, 결국은 그 김은중의 부친이 그 김척이라고 해서 육군 소장 별 2개까지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현역을 그만두고 이제 자식의 의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수적을 해왔고, 그 사건이 그나마도 순직으로 인정된 것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현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순직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문사니까 뭐 순직이 아니고 자살이다 그러면 자살은 국립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닌 거죠. 그래왔기 때문에 그 김척 그 예비역 소장의 안타까움이 있었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했고, 하지만 유명한 그 총격 그 흔적 분석가의 그러한 방송도 여러 차례 나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당시에 그 부대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자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 직전까지 해서 이제 10명이 피살된 사건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모방범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엉뚱한 다른 피해자가 이제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 환자가 아니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환자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뭐 학생 동료들한테 이제 멸시도 받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변변하게 나오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취업을 한 것이 이런 철공소 이런 데 취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채모에서 철 이런 성분이 많이 나왔다, 황 이런 성분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철공소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를 이제 끌어다가 이제 고문하고 해갖고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준영이라고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심을 신청을 했고, 2019년에 어떠한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이게 내가 알던 사람인 것 같다 해서 신고를 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중학생 피해자의 그러한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식별이 됐고, 그리고 이춘재의 DNA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는 이제 이춘재가 이미 처제 살인 사건으로, 처제 강간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DNA가 추출 대상인 범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중범죄, 성범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DNA를 확보하도록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확보된 DNA로 이춘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이춘재에 대한 집요한 수사 결과로 이춘재가 화성에서 여러 건의 살인사건과 살인 미수, 성범죄 미수 사건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피의자로 됐던 사람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고, 이제 그 결과로 국가배상 청구도 해서 이제 국가배상 결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뭐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보면 고유정 사건이 있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고요. 또 이은혜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은 정유정이라고 이 사람이 중학생을 가장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수학 어떤 종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업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 강사를 속여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서 죽이고 시신을 은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이번 정유정 사건은 경찰이 그나마 좀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고유정 사건이나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사건의 전모를 추적하게 되었고, 고유정 사건의 경우도 고유정의 전 남편이 실종되었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단순 가출이다 이런 종류가 분류로 되어서
되었던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이제 예전에 그 모 대학교 동물병원에서 동물 병원이 아니라 동물 이제 대학 동물 관련된 수의과 대학생이 대학교 내의 그 실험실에서 이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아니 실험실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일종의 그런 흔적이 나타났고 사라진 것 자체는 집에서 사라졌습니다만 현재 이 사건이 또 미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름대로 상당히 탐사 보도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만 아쉬운 부분도 조금 남습니다. 뭐냐면 보다 전문가적인 식견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를 보도를 해야 됨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편집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주에서 렌트카에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래서 이제 살인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과실치사였다가 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걸로 아는데 살인은 아니다, 과실치사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국민들에 대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법률적이나 검찰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하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라고 해야 되는 검사나 경찰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보정해주고 시정해주는 것은 좋은 역할인데, 그것이 만약에 그알팀의 방송에서 자의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신뢰성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말이나 제보를 제대로 믿어주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증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번에 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서 잡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남에서 있었던 50대 여성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한 사건. 이것은 처음에 신고를 받은 당사자가 별로 성인이니까 별로 의심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계속된 신고와 이제 그 강남구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한 끝에 이거 납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납치된 걸 확인했지만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납치되고 몇 시간 만에 바로 피살됐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무튼 그 사건과 이번 사건도 물론 정유정에 대해서 택시기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요 두 사건만큼은 경찰이 그나마 발빠른 대응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